1월 대한민국 울산 공장은 전시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CES에서 인간을 닮은 로봇 아틀라스 양산형을 공개하자마자 노조는 즉각 판을 엎어버리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노사 합의 없이는 로봇 단 한 대도 공장에 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과거를 생각해보면 보통 진보 정권은 이럴 때 중재를 하거나 노동자 편을 듭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로봇 도입 반대? 흐르는 강물을 막을 순 없다. 적응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대통령이 기업 편으로 돌아섰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이건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선장이 보기에 이제 더 이상 밥그릇 챙겨주다가는 배가 통째로 가라앉게 생겼다는 절박한 구조 신호입니다. 150년 전 영국 마부들이 붉은 깃발을 흔들며 자동차를 막아세웠던 그날과 2026년 오늘 로봇 도입을 막겠다고 소식지를 뿌리는 현대차 노조.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은 이 평행 이론 뒤에 숨겨진 뉴스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잔혹한 비밀을 지금부터 까발려드리겠습니다. 자, 사건의 발단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갑시다. 지난주였죠. CES 2026에서 현대차가 드디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양산형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춤추고 덤블링하던 그 로봇이 이제는 나사를 조이고 무거운 부품을 나르는 공장 노동자로 재탄생한 겁니다. 전 세계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제조혁명이 온다. 그런데 딱 한 곳, 울산만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현대차 노조가 즉각 소식지를 냈습니다. 워딩이 아주 셉니다.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판을 엎겠다. 단 한 대의 로봇도 우리 허락 없이는 못 들어온다. 형님들, 노조가 바보라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압니다. 뭘 아느냐? 내가 로봇보다 비싸고 내가 로봇보다 느리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노조 소식지에 적힌 이 문장을 보십시오. 사측이 로봇 투입이 가능한 해외 공장으로 물량을 빼낼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측은 이미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에서 로봇만으로 돌아가는 무인 공장을 3년 넘게 테스트했습니다. 데이터는 다 나왔습니다. 한국 공장? 인건비 비싸고 파업하고 와이파이 끄면 난리 나고. 근데 로봇은 군말이 없네. 사측 입장에서는 한국 공장에 굳이 로봇을 넣어서 노조랑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신규 차종 물량을 미국 조지아 공장이나 인도 공장으로 돌리면 그만입니다. 거기는 로봇을 쓰든 AI를 쓰든 막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결국 지금 노조가 외치는 판을 엎겠다는 말은 사측을 협박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이라는 밥상 자체를 엎어버리고 있다는 게 진짜 공포입니다. 국내 공장이 텅텅 비어가는 공동화 현상, 이건 사측의 탐욕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혁신을 거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페널티입니다.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닙니까?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영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1865년 영국 적기조례. 증기 자동차가 막 달리기 시작하니까 마차업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야, 자동차가 너무 빨라서 위험하다. 말들이 놀란다. 우리 밥줄 끊친다. 그래서 영국 의회가 법을 만듭니다. 자동차는 시속 6km 이상 달리지 마라. 그리고 반드시 사람 한 명이 붉은 깃발 들고 차 50m 앞에서 걸어가라. 최첨단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사람 걷는 속도에 맞춰서 기어가게 만든 겁니다. 이 멍청한 짓을 무려 30년 동안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영국은 자동차 산업 주도권을 독일과 미국에 싹 다 뺏겼습니다. 산업혁명의 종주국이 마부들 밥그릇 지키려다 나라 전체의 미래를 팔아먹은 겁니다. 19세기의 붉은 깃발이 2026년에는 붉은 머리띠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자동차가 마차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걸 누가 모릅니까? 로봇이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한 걸 누가 모릅니까? 하지만 그들은 효율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상 유지를 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대한 수레바퀴는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한 게 바로 이겁니다. 대통령 눈에도 보이는 거죠. 그런데 형님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영국 마부들은 30년 뒤에 법이 폐지되면서 멸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대차 노조가 맡고 있는 이 로봇, 이건 법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본은 국경이 없거든요. 한국 공장에 로봇 못 넣게 해? 알았어. 그럼 공장을 옮길게. 현대차가 바보입니까? 노조랑 싸우느니 그냥 조지아 공장, 싱가포르 공장 증설하면 됩니다. 거기는 로봇 1000대를 넣든 10,000대를 넣든 아무도 깃발 안 흔듭니다. 결국 노조가 판을 엎겠다고 협박해서 얻어낸 결과는 승리가 아니라 고립입니다.
그들이 지킨 건 일자리가 아니라 아무도 투자하지 않는 낡은 공장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2026년판 적기조례의 결말입니다. 형님들, 여기서 냉정하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현대차 노조 집행부, 그들이 정말 멍청해서 판을 엎겠다고 협박하는 걸까요? 회사가 망하면 자기들 퇴직금도 날아간다는 걸 모를까요? 아니요. 그들은 천재입니다. 게임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지극히 합리적인 악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경제학에 내부자, 외부자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공장 안 울타리 안에 있는 정규직, 내부자들은 철저하게 내 임기 내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로봇이 들어와서 생산성이 10배 올라가는 건 5년, 10년 뒤의 일입니다. 하지만 로봇 때문에 내 잔업이 줄어들고 특근 수당이 깎이는 건 당장 다음 달 월급의 문제입니다. 특히 정년을 몇 년 안 남긴 고연차 노동자 입장에선 계산이 명확합니다. 회사의 미래, 국가 경쟁력, 알바 아니다. 나는 그냥 로봇 못 들어오게 막아서 3년 더 특근 뛰고 퇴직금 빵빵하게 챙겨서 나가면 그만이다. 이게 바로 침몰하는 배의 뷔페 효과입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구명정을 고치는 게 아니라 뷔페 식당에 남은 랍스터를 누가 더 많이 챙길지 싸우고 있는 꼴입니다. 이미 기업들은 답을 냈습니다. 한국에서는 더 이상 뭘 하려고 하지 마라. 설비 투자는 최소화하고 신규 채용은 줄이고 핵심 라인은 해외로 뺍니다. 노조가 판을 엎겠다고 소리칠 때마다 기업은 속으로 탈출 버튼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인센티브 구조의 끝은 어디일까요? 노조가 승리해서 로봇을 끝까지 막아낸다면 그 공장은 10년 뒤 녹슨 박물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하청업체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뒤집습니다. 더 절망적인 건 우리가 싸우고 자시고 할 시간조차 없다는 겁니다. 2026년 대한민국 인구 구조를 보면 미래에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을 쓸까 로봇을 쓸까 고민하는 단계는 지났습니다. 로봇을 안 쓰면 공장이 멈추는 단계입니다. 대통령이 왜 노동계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수레바퀴를 못 피한다고 했을까요? 이재명 정부가 기업 편이라서? 천만에요.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보니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매년 수십만 명씩 증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 울산 공장의 평균 연령이 50대 중반을 넘어갑니다. 이분들 은퇴하면 누가 나사 조입니까? MZ세대요? 그들은 기름밥 먹는 공장에 안 갑니다. 판교로 가고 유튜브 하러 갑니다. 결국 무인 공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생존 키트입니다. 노조가 막는다고 막아질 파도가 아닙니다. 둑이 터지기 직전인데 손가락으로 막고 있는 꼴이죠.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은 로봇과 자본의 편입니다. 지금 저항하는 저분들의 목소리는 안타깝지만 산업화 시대의 마지막 비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형님들, 오늘 이야기 불편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노조 욕해라고 이 영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욕해봤자 세상은 안 바뀝니다. 중요한 건 이 흐름 속에서 나는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입니다. 영국 적기조례 시절 끝까지 붉은 깃발을 들고 마차를 지켰던 사람들은 굶어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차 제조사 주식을 팔고 자동차 회사 주식을 산 사람, 채찍을 버리고 운전 기술을 배운 사람은 부자가 됐습니다. 지금 노조가 판을 엎네만에 할 때가 여러분에겐 기회입니다. 시장은 공포에 질려 출렁일 겁니다. 그때가 바로 포지션 변경의 타이밍입니다. 첫째,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십시오. 인건비 비중이 높은 전통 제조업보다는 그 공장에 들어갈 로봇과 AI 두뇌를 만드는 기업에 올라타십시오. 현대차 노조가 파업할수록 현대차 주가보다 로봇 밸류체인의 가치는 더 빛날 겁니다. 둘째, 당신의 커리어를 대체 불가능으로 만드십시오. 로봇과 경쟁하려 하지 마십시오. 로봇을 관리하고 로봇에게 지시하는 위치로 올라서야 합니다. 단순 반복 업무를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퇴근 후에 AI 활용법부터 배우십시오. 그게 당신의 생명줄입니다. 거대한 수레바퀴는 굴러갑니다. 깔려 죽을 것인가 아니면 그 수레바퀴 위에 올라타서 질주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을 100년 전 마부의 운명에서 구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